태풍 바비가 새벽과 이른 아침 수도권 서해상을 지나며 크고 작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인천에서 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 사례도 나오고 있어 불안과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선 확진자가 단 한 명만 나와도 전체 기능이 멈출 수 있어 더 치명적입니다. 인천과 서울, 경기 지역 배달 음식점 2,000곳을 상대로 실시한 배달앱 거래 실태 조사에서 응답자의 79.2%가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다고 답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당초 태풍 바비는 매우 강한 바람에 대한 주의가 예보됐었죠.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다만 태풍이 새벽과 이른 아침 시간대에 관통하며 크고 작은 피해와 시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지역 태풍 피해를 이정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강풍의 위력을 견디지 못한 건물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나무가 바람에 힘없이 쓰러지고 간판은 도로에 널브러졌습니다. 태풍 바비가 지나간 인천에서는 하룻밤 사이 태풍 피해 5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고요. 대부분 가로수가 쓰러졌거나 간판 외벽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주를 이었습니다. 강수량이 많지 않아 침수 피해 신고는 없었습니다. 27일 오전 한때 인천과 부천 등에서는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인천과 백령도, 연평도 등 섬을 잇는 12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주택가에서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부천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순간 강풍이 몰아치면서 순식간에 건물 외벽이 이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벽과 이른 오전 사이에 태풍이 북상하면서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도 이어졌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창문이 막 흔들려가지고 무서웠어요. 바람 불고 비 많이 오니까 불편하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갔고요. 우산이 너무 제껴질라 그래갖고 좀 힘들었어요. 또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이미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주말 사이 수도권에 또 한 차례 비 예보가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강한 바람에 동반한 태풍 바비로 큰 피해가 우려됐지만 경기 지역에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서해상을 따라 북상한 태풍 대비로 경기 지역에는 77건의 사고가 접수됐으며 유리창 파손 등 30여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파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낙하물로 주민 1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급경사지 붕괴 우려로 1명의 주민이 대피했고 포천과 김포 등에서 가로수 5주가 쓰러졌습니다. 경기 지역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이 화성에서 초속 27m, 연천에서 25.4m를 보였고 강수량은 연천 20.5mm, 김포 18.5mm, 부천 10mm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이변 등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에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으려면 미리 재해보험에 가입해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수확을 앞둔 과수원. 사과 표면이 배처럼 변했습니다. 매끈해야 할 나무는 거칠게 갈라졌고 일부는 바짝 말랐습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의 경우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숭아는 저희 같은 경우는 태풍이 전반적으로 오기 전에 수확이 끝나다 보니까 태풍 피해로 인해서 그 보험금 지급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복숭아는 안 넣고 벼하고 사과 그렇게 지금 두 가지만 1년에 매년 보험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80에서 90%를 지원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이 달라집니다. 대상 품목은 사과와 배, 복숭아, 포도 등 과일에서부터
고추와 마늘, 양파, 밭작물까지 다양합니다. 농협용 시설과 시설 내 작물을 비롯해서 일반 작물 22개 품목이 해당되고 지역별 특산품 위주의 시범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재해 전반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주요 요인은 태풍, 집중호우, 우박, 한파, 서리 피해, 폭염 등이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면 현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손해보험이니까 자동차 사고 났는데 내가 내 맘대로 다 고쳐놓고 이건 내 사고 났었으니까 보험금 주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이 직원이 나가서 일단 먼저 본다거나 아니면 그 평가인들이 오시거든요. 신고를 하시면 그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죠. 조사를 하고 나면 정리를 하셔야죠. 피해가 극심한 경우 보험과는 별도로 농림부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보상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갈수록 자연재해가 잦아지는 만큼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인천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또다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천에서는 교회 관련 확진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 사례도 나오고 있는 만큼 가급적 사람이 모이는 곳에 방문을 자제하는 등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27일 오후 2시 기준 인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662명을 기록했습니다. 부평구에서는 전날 1살 배기 남자아이가 부모에 이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천에서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교회 관련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부평 갈릴리교회 관련 확진자는 27일 오후 2시까지 36명으로 늘었습니다. 서구 주님의 교회 관련 확진자 역시 27일 오후 2시 기준 전날보다 3명 늘어난 33명을 기록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27일 기존 확진자의 가족 등 11명이 무더기로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이 해당 확진자의 집과 인근 지역 소독에 나섰습니다. 김포시에서도 장기동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27일 오후 2시 기준 누적 확진자가 104명으로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와 마스크 의무화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정부는 불필요한 외출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조만간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00명을 기록하며 엿새 만에 다시 세 자릿수를 달성했습니다. 경기도 전체 확진자는 2,890명으로 3,000명에 가까이 근접했고 현재 1,100여 명이 격리됐습니다. 또 1,600여 명이 격리 해제됐고 35명이 숨졌습니다. 시군별로는 성남시가 289명으로 가장 많고 용인시와 부천시, 고양시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터져나올지 알 수 없어 더 문제인데요. 특히 공공기관에선 확진자가 단 한 명만 나와도 전체 기능이 멈출 수 있어 더 치명적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입니다. 최근 이곳을 출입했던 한 변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일부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의정부 지법은 확진 변호사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직원 14명을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소독 조치 일단 방역 전체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저희 법원은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여기 소독 청소 전체 하고 있습니다. 양주에선 지난 23일 시청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자 민원인의 시청 출입이 금지되고 일부 부서가 폐쇄됐습니다. 동두천에서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직원 1명으로 인해 시청 직원 모두가 진단검사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사례는 경기 남부와 북부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선 확진자가 단 1명이라도 나와도 전체 기능이 멈추는 이른바 셧다운에 들어갈 수 있어 문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27일 기준 경기 도내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3명, 누적 확진자는 2,890명으로 늘었습니다.
전국에서 대구와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병상 부족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코로나19 치료병상 가동률은 96.7%. 이 때문에 신규 확진자 중 80% 가까이가 병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용 중환자실 확보는 쉬운 일은 아니어서 그리고 우리 민간 병원에 저희가 도움을 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고 또 경기도는 병상이 없어 가정에서 대기하고 있는 확진자를 위해 별도의 의료 인력을 구성하고 27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양주시는 덕정 사랑교회 교인 56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미 공지된 확진자 3명을 제외하고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전수검사는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 후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가 해당 교회를 다녀감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동두천시 보건소가 보건소 일반 업무를 잠정 중단하고 코로나19 관련 업무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 보건소는 코로나19 관련 업무 외에 투입됐던 인력을 선별진료소나 콜센터, 방역 등의 업무에 투입시키기로 했습니다. 동두천시에선 지난 25일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2명을 기록했습니다. 인천에는 1999년 준공된 인라인 롤러 경기장이 있습니다. 주로 선수들이 훈련을 하거나 주민들이 인라인 롤러를 즐기는 공간인데요. 준공한 지 20년이 넘어 개보수가 절실했는데 인천시가 국비를 확보해 시민들의 레저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뭄이라도 난 듯 갈라진 경기장 바닥. 틈새 사이사이로 하얀 콘크리트로 땜질을 했습니다. 1999년 준공된 경기장으로 엘리트 선수들의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선수들이 넘어져 골절상을 입는 등 훈련에 지장을 초래해왔습니다. 2013년 전국체전을 준비하며 한 차례 개보수가 이루어졌지만 오래된 경기장을 개선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경기장 진지가 오래돼가지고 주변 시설도 부족하고 또 경기장 노후도에 따라서 이용해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트랙도 지금 노후화돼서 많이 갈라짐이 있고요. 또 들뜸도 있고 그래서 계속 보수해서 사용하는데 그것도 한계에 와 있습니다. 동춘 인라인 롤러 경기장이 변화를 시도합니다. 인천시는 총 사업비 60억 원을 확보해 경기장 개보수 등의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야외 경기장에 지붕막을 설치해 계절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실내 경기장으로 개선하고 땜질을 반복해왔던 스피드 트랙의 보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시는 시설 개보수와 동시에 기존 공간들을 개선해 동춘 인라인 롤러 경기장을 전국 유일의 인라인 테마파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인라인 롤러 경기장 스피드 트랙 및 배수로를 개보수하고 지붕 구조물을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엑스게임장을 조성하고 외부 인라인 트레이를 조성하면서 산책로를 보수하고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며 이용자 및 방문자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건축물 1동 건축이 되겠습니다. 시는 오는 9월부터 설계 공모 등을 추진하고 2022년 개장을 목표로 내년 5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인라인 스피드 선수들의 훈련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레포츠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테마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김포시가 시민 1,100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김포시는 생활방역 지원 분야를 비롯한 일자리 50여 곳에서 일할 시민 1,100명을 찾습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김포시민은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나흘 동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한편 김포시는 더 많은 참여자를 모으기 위해 지난 7월에 있던 1차 모집과 달리 모집 나이 범위를 65세에서 70세로 늘렸습니다. 동두천시의 올 상반기 고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25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동두천시의 올 상반기 고용률은 50.9%로 전국 77개 시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도에선 동두천시를 비롯해 과천시와 남양주시의 고용률이 전국 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